안녕하세요. 이날은 아부 신벨 신전을 보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아부 신벨 신전 다녀오신 분들은 크루즈 예약하면서 첫날에 아스완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좀 느긋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따로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효율적인 면을 추구하실 거면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패키지 스케줄이 가장 좋긴 합니다. 아부신벨 신전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서 가서 한번 훑어보면 뭐 그냥 2~30분 정도 컷으로도 가능하고요. 신전이 위치한 곳도 관광할 만한 게 더 없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하지만 이집트 역사를 좋아하고 좀 더 느긋하게 여유로운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1박 이상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아부신벨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 일정을 정했습니다. 아스완에서 비행기로는 4~50분 정도 걸리고요. 이집트에어에서 공항에서부터 아부신벨 신전 입구까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머물지 않고서도 비행기로 당일치기 자유여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입니다. 공항 셔틀버스가 있는 게 이곳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버스나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이다 보니 호텔 컨디션이 좋은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교통수단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을 찾을 때 호텔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깨끗하고 따뜻한 물만 잘 나오면 된다 정도만 봤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항에서 픽드랍을 해줄 것과 아부신벨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제일 신경 써서 숙소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교통 같은 경우에도 우버 인드라이브는 사용이 안 되고요. 버스 같은 것도 없고 동네 돌아다니는 툭툭이 같은 그런 작은 이동수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아부신벨까지 픽드랍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교통수단 알아보고 하느라 스트레스를 또 받고 싶진 않아서 저에게는 도보 이동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야 호텔이라는 곳을 예약을 했어요. 여기는 이름은 호텔이긴 한데 진짜 호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카이로에서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투숙하려면 한 10만 원 아래로는 예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숙소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가 원했던 조건인 아부신벨 도보 이동이랑 공항 픽드랍이 가능했고요. 신전 입장권 같은 것들도 호텔 로비에서 대신 티켓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여기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어느 5성급 호텔 못지않게 친절하셨고요. 신경도 잘 써주셨어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밥 먹을 곳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고요. 조식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 맛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다만 단점은 소음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무슬림 사원이 있어서 주말에는 기도 소리가 새벽부터 엄청 크게 들리고요. 밤에는 개들이 짖거나 우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에어컨 작동할 때 소음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아부신벨 바로 옆에 새 호텔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기가 위치상 보면 정말 아부신벨 딱 바로 옆이거든요. 아부신벨이 신전 보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산책을 좀 할 만한 장소나 수영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간다면 저는 이 호텔을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유 말고 일단은 여기가 위치가 정말 좋기 때문에 호텔 알아볼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착한 첫날은 오후라 체크인하고 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직원분이 밤에 아부신벨에서 라이트 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카이로에서 라이트 쇼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카이로에서 그닥 좋았던 경험이 아니었어서 이게 또 돈 낭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안 가보면 결국에는 또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서 예약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생각이 있으면 다녀와 볼만 하기는 한데 진짜 라이트쇼 자체는 정말 하나도 볼 게 없는 수준이었어요. 人間の作るものの中で全人類にとって意味と価値を持つ
하지만 이런 최악의 라이트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때의 아부신벨이 아직도 한 번씩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밤에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신전과 그 위로 펼쳐진 별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었거든요. 차라리 괴상한 라이트쇼보다는 그냥 음악 잔잔히 깔아두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야간 투어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 라이트쇼 자체는 비추지만 그 장소가 너무 아름답기는 했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분이 이 마을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곳도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봤거든요. 호텔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인데 가보니까 해지는 풍경이 꽤 운치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부심벨이 정말 별거 없는 시골 마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아프리카라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노을의 풍경이 잔잔하고 좋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카이로와는 또 다르게 조용한 이집트의 시골 마을의 고요함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온 목적인 아부심벨 신전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머물면서 다녀올 거면 9시 정도부터 11시까지는 피하는 게 좋아요. 패키지 투어들이 보통 아스완에서 새벽에 출발하면 저 시간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조용한 신전을 감상하고 싶었기 때문에 새벽 6시 30분쯤 걸어서 아부심벨에 도착을 했습니다. 티켓팅하는 장소를 지나서 신전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부심벨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강처럼 보이는 호수가 나세르 호수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무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긴 500km에 달한다고 하니 처음 보면 강이라고 오해할 만한 거대한 규모인 것 같아요. 이 호수와 마주하고 있는 아부심벨 신전에서의 해 뜰 때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느긋하게 감상하면서 신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부심벨 신전은 고대 이집트 신전과 현대과학 기술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 신전은 원래 1960년대에 아스완의 하이댐 건설로 인해서 신전이 수몰될 위기에 놓였을 때 유네스코와 전 세계의 50개국이 모여서 신전을 약 2,000조각으로 나눠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돔을 만들어서 바위산처럼 꾸며서 자연스러운 신전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신전 입구를 보면 크게 왕의 조각상이 보이는데요. 이집트에서 왕의 조각상을 봤을 때 일단 람세스 2세를 외치면 반 이상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전도 람세스 2세의 신전이에요. 여기 보이는 입구의 4개의 석상 모두 람세스 2세 본인인데요. 상하 이집트의 의복을 갖춰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전 내부의 지성소에도 4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람세스 2세는 태양신 라와 창조신 프타, 국가의 신 아몬 라와 함께 나란히 앉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람세스 2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애가 업장만큼이나 대단한 왕이었기도 합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람세스 2세의 왕의 신전답게 웅장하고 화려한 내부가 끊임없이 펼쳐져요. 역사에 사실 관심이 없더라도 이 장식들이나 내부 조각들이 모두 기원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거기다 이 신전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밀한 천문학적인 계산도 들어있는데요. 1년에 딱 2번 람세스 2세의 생일과 즉위일로 추정되는 2월 21일과 10월 21일에는 아침 햇살이 신전 깊이 일직선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에 있던 조각상들을 비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전을 옮기면서 이 날짜가 하루씩 늦는 오차가 생기게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22일 날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원래대로 복원하는 데는 현대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개의 조각상 중 창조신이자 어둠의 신인 푸타에게는 햇볕이 닿지 않도록 설계된 점도 놀라우면서 재밌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의 아부신벨 신전의 이름은 의외로 왕이나 신, 도시명을 이유로 붙여진 건 아니더라고요. 이 신전을 처음 발견한 탐험가를 안내했던 현지인 소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의 이 대신전 옆에는 이것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소신전으로 네페르타리 신전이 있어요. 네페르타리는 람세스 2세의 왕비로 왕의 수많은 여성 편력 중에서도 가장 총애했다고 알려져 있는 왕비입니다. 그 왕비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의 경우에도 보통 이집트에서는 왕비의 석상은 왕의 무릎 정도나 왕보다 작게 만드는 게 관례인데요. 이곳에서는 이례적으로 왕과 동일한 크기의 왕비 석상을 만든 것도 볼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신전은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하토르 여신에게 같이 바쳐진 곳답게 람세스 2세의 대신전과는 달리 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내부 구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확실히 왕비의 신전이라는 인상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부 벽면과 기둥에는 하토르 여신과 이시스 여신을 나타내는 문양들도 많이 있고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은근 화려한 느낌도 들기도 했어요. 새벽 일찍 나서느라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 피곤함이 무색할 정도로 신전의 아침은 아름답고 고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스완에서 다녀오는 일정은 효율적인 면에선 좋긴 한데 제가 다른 신전의 여행 상품으로 다녀올 때 생각을 해보면 다들 좀 비슷한 스케줄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뭘 보고 나온 건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느긋하게 즐긴 신전이나 유적지들은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곤 했습니다. 아부심벨에서 여유로웠던 2박 3일은 잘 마무리했고요. 저는 아침 일찍 아스완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여기 아침 첫 비행기였는데 공항 도착하니까 사람이 보안 직원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작은 공항이라도 혹시 몰라서 2시간 전엔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도 출근을 안 했고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뭔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항공사 직원도 아무도 출근을 안 하고 시스템도 꺼놨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이집트에어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요. 수속 다 하니까 직원이 이번에는 비행기 탑승자가 저와 일행 단 둘뿐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긴 했지만 비행기에 저와 딱 일행만 탑승해 본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했는데 더 신기한 거는 비행기 손님이 딱 2명이고 수화물도 짐을 딱 2개를 보냈거든요. 그 2명의 짐을 누락시킨 이집트 항공이었어요. 다행히 아스완에서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그 비행기 편으로 저희 짐을 찾아서 호텔로 바로 보내주셨지만 여러모로 두루 신기했던 이집트 항공의 경험도 덤으로 했습니다. 이상 즐거웠던 아부신벨 신전에서 2박 3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